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시대 이 출판 포럼에서 제가 이 환경을 보는 과학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 지구 환경, 그다음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새로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간들이 되죠. 여기에 그 거대한 가속,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새로 나오는 이러한 책들에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용어를 갖고 한번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거대한 가속,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정말 전 세계가 거대한 가속으로 사회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 또 한편에는 또한 거대한 가속으로 이 지구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죠. 어떤 특별한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 삶을 갖다가 내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그냥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세상을 갖다 그대로 끌고 가갖고 수정하거나 보완을 해갖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되고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담대한 전환을 할 때만이 오늘날의 우리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맨 앞에 그 줄무늬에 그런 디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850년에서 이제 최근까지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그냥 계속 내달린다라고 하면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데스,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2019년에 그 영국의 런던에서 그 영국의 기후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에 저렇게 전철이 이제 올라가 갖고 저 현수막을 펼쳐버렸습니다. 저 전철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 시간에 출근을 해갖고 지금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전철 위에서는 그 미래 우리의 생존을 걱정하면서 저런 현수막을 펼쳤고 또 전철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만땡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처럼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이제 충돌하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래 가치, 현재의 가치가 끊임없이 이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는 이제 전환의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우리나라 1962년도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의장이었죠. 울산 공업단지를 열었어요. 거기 가서 치사문을 갖다가 이제 읽었었는데 지금 울산 중심부에 울산 공업탑이 있고 그 밑에 돌판에 그 치사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일부의 내용을 보니까 공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나가는 그날에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60년대에는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되었구나, 민족이 중흥을 하게 되었구나, 가슴이 벅차 올랐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동네에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저게 내 폐 속으로 들어가고 저게 우리 애들 속에 폐에 들어간다. 참을 수 없는 우리는 분노를 느낄 것이고 그 공장 문을 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겠죠.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전에는 바로 그거를 가슴이 벅차 올랐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변해도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화석연료를 태워야 되냐?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화석연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이 문명이 왜 화석연료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재로부터 지난 10만 년 동안에 10만 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그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지구상에 한 20만 년, 30만 년 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수십만 년이라는 시간을 구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 바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과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 우리가 빙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때는 추웠을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기온의 변동폭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의 변동성이 커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보다 약 10배 정도의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극단적인 날씨하면 태풍이죠. 태풍이 하나 정도 쓸고 지나가면 벼 세우기를 해갖고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매년 10개씩 그렇게 들어온다? 누가 농사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짓겠습니까? 아무도 짓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000년 전 이전을 우리가 빙기다라고 그러는데 빙기라고 해갖고 이 빙하가 지구를 다 둘러싼 게 아니에요. 저 빙기 때 가장 빙하가 확장이 되었을 때 약 지구 이 육지 면적의 4분의 1 정도를 빙하가 덮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분의 1을 덮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덮게 되면 우리가 1만 년 전에 이 한반도에는 빙하 구경도 못했어요. 여기 그냥 생태계 다 있었고 사람도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농업을 못했냐? 추워서가 아니에요. 극단적인 날씨가 워낙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00년 전까지는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생존 방식을 이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2만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해서 이제 따끈따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00년 전부터 이제 기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안정화되는, 다시 말해서 기후가 안정이 되었을 때 이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씨앗을 심는 농업이 10,000년 전에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문명이 출현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바로 농업이 가능했던 바로 이 기후 조건을 이제 흔들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이러한 그림인데 지난 1900년에서 최근까지 해서 여기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식물, 뭐 동물, 뭐 곰팡이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의 이제 무게를 의미를 하는데 실제는 이제 나무의 무게가 대부분을 다 차지를 합니다. 생물의 총량은 1900년 이후 최근까지 그 상태가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콘크리트, 자갈, 골재, 벽돌, 뭐 아스팔트, 금속, 뭐 플라스틱, 뭐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거는 것들은 원래 인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인간 때문에 이제 이 지구상에 이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1900년도에는 생물 총량 크기의 3%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었었는데 2000년도가 되니까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 되었고 2000년 이후 단 20년 만에 이 인간이 만든 물질이 2배가 돼서 지금 현재는 생물의 총량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예요. 3%씩 매년 성장을 하게 되면 23년이 지나게 되면 경제 규모가 2배가 됩니다. 경제 규모가 2배가 됐다? 이거를 인간의 두뇌하고 인간의 근육의 힘만으로 만들 수가 있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더 에너지와 자원을 써야 되는 거고 그만큼 더 우리가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내뿜고 쓰레기를 쌓아둬야지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다가 이 생물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영양분을 집어넣고 거기에 미생물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이 미생물이
한 마리가 두 마리로 증식을 하고 네 마리, 여덟 마리, 16마리, 32마리, 64마리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를 우리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식한다. 정말 거대한 가속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만든 물질이 이 지구상에 증식을 하는 모습이 바로 기하, 급수적인 거대한 가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배양 접시에 이 미생물이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절반을 한번 딱 채우고 나면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배양 접시를 미생물이 꽉 채우고 거기 있는 영양물을 쫙 빨아먹고 멸절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간이 만든 세상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유한성을 이제 넘어서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지구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인간의 세상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삶의 거주지가 바로 지구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가 지구 위기다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공기 중에 이 온실가스 농도를 이제 증가를 시켜서 기온을 갖다 지금 1도를 갖다가 변화를 시켰습니다. 약 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켰는데 1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왜 위험한가?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는 온도죠. 지금 뭐 가을철에 새벽하고 대낮하고 10도 이상의 그런 차이들이 나는데 이러한 1도라고 하는 게 왜 위험한가? 자, 우리 과학에서 지난 이제 그 과거에 이러한 기온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다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되는 속도가 1000년의 1도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빠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 인간들은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속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자, 이 속도를 보게 될 때 제가 앞서서 빙기 때 왜 농업을 할 수가 없었냐? 그때 기온의 변동의 폭이 컸기 때문에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1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자연에서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지금 빠른 속도의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 갖고 지금 오늘날 이 극단적인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1980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갖고 이한 그런 재난의 개수가 약 한 250개 정도였어요. 그러던 것이 2019년에는 800개를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이 극단적인 날씨가 이제 증가를 했었는데 2000년대가 이제 넘게 되면 이 증가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극단적인 날씨에 이러한 증가율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어떤 임계값, 다시 말해서 농업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극단적 날씨까지 발생하는 이러한 수준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한들 식량이 없으면 이 문명은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를 씹어 먹으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의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빨라갖고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를 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일어나고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일어나고 그다음 빙하가 녹게 되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침수를 당하고 해안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농토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못쓰게 돼버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균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인류는 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온갖 그 위험을 다 겪었어요. 각종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 그 다음 뭐 최근 들어서 금융위기까지. 그런데 그 모든 위험들은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굉장히 피해는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위험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위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에 우리가 농업이 가능했던 이러한 조건 속에서 오늘날의 문명을 탄생했는데, 이제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를 태웠고 온실가스 농도를 이제 증가를 시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문명 농업이 가능했던 이 기후 조건에서 조금씩 지금 벗어나서 지금 인류세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점차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내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찜통의 지구라고 하는 그 계곡 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바로 회복 불가능한 위험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기 북극 쪽에 가면 북극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춥기 때문에 바다 위에 빙하가 지금 얼려져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죠. 햇빛의 이 빙하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이제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 빙하가 녹게 되겠죠. 그러면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에 반사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구에 그 태양열이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빙하를 더욱더 녹일 거고, 그러면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더욱더 드러나서 더욱더 많은 햇빛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랑 아무 상관없어요. 지구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기온을 갖다 증폭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 가까이 갖다 대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집어넣지 않는다 해도 이 마이크가 갖고 있는 자그마한 그러한 잡음이 점차 증폭을 해다가 나중에 우리의 귀를 찢는 듯한 그러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지구는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외신에서 보면은 저 시베리아, 카나다에 뭐 산불이 나는데 꺼지지가 않는다, 난리들이잖아요. 자, 그쪽이 왜 그렇게 됐냐? 거기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자작나무 숲 이러는데 그 떨어졌던 그 낙엽들이 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 증발이 많이 돼서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벼락이라도 하나 떨어지게 되면 산불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이게 낙엽이 워낙 말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그 숲은 광합성을 해갖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산불이 너무 많이 나갖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지구는 스스로 자기 증폭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이 쥐레처럼 여기저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러한 쥐레가 터지도록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지구에서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증폭적인 이러한 기후 변화에 의해 갖고 생명들이 5번이나 대멸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는 이 생명을 갖다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배웠죠. 우리 또 하나를 알아야 돼요. 지구는 스스로 생명을 대멸종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임계치 이상의 오늘날 말하고 있는 1.5도, 2도 이상을 그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대멸종을 향하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버린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방아쇠를 당겨버리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저 찜통의 지구에 들어가 갖고 봤더니 이게 뭐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너무나 사는 게 괴로워. 야, 이거 아니다. 이제 온실가스 그만 줄여야지. 이런 거 저기에 빠진 다음에 백날 결심하고 뭘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대멸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깨워버렸기 때문에 저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후 위기는 바로 눈에 보이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우리는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후 위기의 최종의 목표는 오늘날 우리가 농업을 해서 이 문명을 건설해 왔던 바로 이 안정적 기후 조건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에 이 기후 위기 대응의 그러한 최종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이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이제 유한한 세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저기에는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 달성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는 저 햇빛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햇빛을 갖고 이 지구의 온기를 이제 보존을 하고 그다음 그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이 생태계와 이 8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햇빛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는다? 그러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에너지만큼은 반드시 우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인간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열을 갖다 못 나가게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사람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잡혀요. 그러니까 1998년 이후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30억 개가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를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갖고 오늘날의 기후 위기를 갖다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냐? 대량 생산, 그래서 자원과 에너지를 갖다 끊임없이 지금 고갈을 시키고 있고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온실가스 오염먼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쌓아두고 있어요. 지구는 에너지와 물질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곳이지 한쪽은 계속 고갈을 시키고 한쪽은 계속 쌓아둔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서 반드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붕괴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냈냐? 바로 이제 잘 살아보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에 시달렸고, 그 다음 사회를 나와서도 우리는 경쟁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내 동료를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정말 이 정도면 거의 정신병 증세까지 가 있는 우리는 경쟁에 시달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왜?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성장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이 상태로 우리가 내달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전환, 다시 말해서 자원은 순환이 되어야 되고 에너지는 재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돌보고 베풀고 아끼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에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바로 이러한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바로 경제는 이제 수단이 되는, 지금까지는 경제가 목표였는데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만이 우리는 바로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앞에 그 줄무늬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750년 이제 그 증기기관이 처음 발명이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화석연료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자, 미래 2100년까지 이제 기후를 갖다가 보게 되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그 인간이 만든 그 기후에 의해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2100년까지 맨 아래에 있는 거는 2100년까지 1.5도를 막는 경우이고 그 위는 바로 2도를 막는 경우에만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금세기 중반 이후에 우리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바로 마지막 세대고 그만큼 이제 책임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후 위기가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 세계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둔감해요. 왜? 이때까지 인간이 경험했던 모든 그 위험들은 눈에 보이는 위험, 손에 잡히는 위험들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만 이 기후위기는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위험은 바로 지성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험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출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인류가 이러한 인식을 통해 갖고 이 기후위기를 막았다, 우리 인류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위험도 막아내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인류 문명사 쪽으로다가 우리 인류가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출판이 커다란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